안녕하십니까, JM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오늘은 라운테크라는 기업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라운테크는 로봇 관련 회사고요. 주로 반도체 향 산업용 로봇을 제작하고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기업 소개에 앞서 제가 그동안 올려드렸던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요. 코스피 대비 만약 100만원씩 똑같이 투자를 했다.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코스피가 마이너스 12.3%인 반면 제가 올렸던 기업들은 플러스 4.8%로 시장 대비 약 17%가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척 좋은 실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시장보다는 조금 낫다는 면에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기업 개요, 재무 분석, 수학 분석, 적정 가격 구하기, 주담 통화 순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담 통화가 다소 길 수 있는데 만약 라운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라운테크는 제조업용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의 개발 및 제조 판매를 주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라인 웨이퍼를 이송하는 자동화 모듈인 플랫폼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엔드 진공 로봇을 유일하게 다루는 그런 업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라운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경이로운 성장 속도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50%에 가까운, 평균 50%에 가까운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PER로 봤을 때 2023년에는 12화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주가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ROE는 40을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우 높은 ROE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인 김원경 대표님 이 20%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투수 관계까지 포함하면 39%, 최대 40% 정도 수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운테크가 어떻게 수익을 올리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부분 반도체 산업의 장비 로봇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무려 90% 이상의 매출이 반도체 향 장비에서 이루어지며 올해 1분기에는 무려 97.3%였습니다. 대부분 다 반도체 관련 장비 로봇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이런 설비들이 최종 반도체 엔드 커스터머인 하이닉스나 삼성 이런 데 납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디스플레이나 스마트 팩토리 쪽에도 납품을 하지만 비중은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설비들은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어떤 공정에 투입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주로 라운테크의 주력 제품은 진공 로봇입니다. 이 진공 로봇이 필요한 공정이 산화, 식각, 방막, 금속 배선 공정입니다. 이 공정에서 진공 상태에서 이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라운테크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동하는 설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도체 라인을 확인해 보시면 반도체가 웨이퍼에서 완제품까지 무려 수십 킬로미터나 이동을 하고 그 기간은 50에서 60일에 달합니다. 전체 공정의 횟수를 따지면 500개에서 700개 공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무려 30에서 40%가 진공 환경입니다. 이 진공 환경에 적합한 그런 설비, 장비, 로봇을 라운테크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EFEM이라고 보이는 곳 대기 환경에서 진공 상태로 옮겨주는 이 설비, 그리고 이 진공 안에서 이송을 담당하는 로봇, 이 부분이 라운테크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공이라는 곳은 대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기압이 매우 낮은 11-5센토르, 그리고 고온 200도에서 700도에서 무려 파티클 없이 웨이프 이송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위치를 재현을 해야 한다는 거고, 이 기술이 매우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검증된 회사들만 쓸 수 있으며 지금 현재 이 하이엔드 진공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곳이 미국의 브룩사, 그 다음에 일본의 울박, 그리고 한국의 라운테크가 유일합니다. 이러한 진공 로봇과 이송 모듈의 발전 방향을 지켜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클러스터, 그 다음에 두 개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트윈 타입. 트윈 타입이면 두 개를 동시에 이송을 하기 때문에 양산성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인디비주얼 컨트롤러 그 두 개를 움직이는데 각각의 로봇이 별도로 움직임이 가능한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컨트롤 기술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게 리니어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리니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이송을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합 플랫폼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최종 고객사는 하이닉스와 삼성입니다. 비중을 보시면은 1분기입니다. 1분기 비중을 보시면 46.8%, 45%. 1등, 2등을 나누는 게 무색할 정도의 수치입니다. 하지만 두 개를 합쳐보면 91.8%죠. 대부분이 국내 고객사인 SK 하이닉스와 삼성에 납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무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분석은 안정성 비율, 활동성 비율, 수익성 비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성 비율에서 우리가 가장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유동성 비율입니다. 유동성 비율 200%가 넘습니다. 매우 안정적이고요. 부채 비율도 95%로서 초기에 성장하는 기업치고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 이유를 확인을 해보면요. 21년 말에 무려 90억 정도를 유상증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자본 총계가 45억에 불과하던 것이 21년에는 195억만큼 늘어났습니다. 약간의 이익과 그리고 유상증자 90억이 더해진 효과죠. 그리고 2022년은 이거 예상치인데 22년에는 유동성과 부채 비율이 더욱더 안정적으로 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성 비율을 보시면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수익성 비율을 보시면 매출 총이익률이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좋은 편인데 매출 총이익률 대비해서는 약간은 부족해 보입니다. 그 이유가 일반 판매 관리비 때문입니다. 무려 16%나 소진을 하고 있는데 라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자원을 R&D 비용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이 두 자리 숫자만큼 이상의 R&D를 투자하는 것을 되게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에 집중을 한다, R&D에 집중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ROE 개인적으로 ROE 수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2022년 기준으로 35%가 넘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24년에는 40%가 넘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성 비율을 보시면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급격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나쁘진 않고요. 가치지표를 보시면은 시총 1,800억 기준으로 봤을 때 PER, 올해 예상 PER이 14 정도 됩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싼 업체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성장성을 보게 되면은 23년, 24년에는 PER 기준, 현재 이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12 이하로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 물음표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하는 회사인 만큼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좀 다소 눈에 띄고요. 22년에는 35억 정도가 투자활동으로 쓰였고 22년 1분기만으로도 거의 30억에 달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기타 유동 금융자산 증가로 20억이 쓰였는데 이거는 이제 확인해 보니까 예금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주담 통화 하면서 담당자분한테 물어보니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일시로 대기 정도 수준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1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였죠. 하지만 22년에는 흑전을 했고 올해 1분기에는 무려 25억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투자 활동이 있었다면은 유형자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전분기에는 98억, 하지만 당분기 22년 1분기 기준으로 20억이 더 늘었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그 투자금이 어디서 나왔냐? 21년 말에 유상증자를 90억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와중에 30억 시설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이 30억에 대한 시설 자금이 1분기에도 20억이 쓰였다는 것으로 확인이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비 산업인 만큼 수주 상황은 꼭 확인을 해야겠죠. 수주 잔고를 보면은 21년 말 기준으로 350억 정도 수준의 수주 잔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거의 400억 정도의 수주 잔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작년 말 기준 350억 그리고 신규 수주가 있었겠죠 분명히. 근데 그 와중에 1분기에 130억을 납품을 했어요. 그리고 1분기에 수주 잔고가 402억이에요. 그렇다면은 1분기에 신규 수주가
약 190억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게 맞다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수주잔고가 400억이 있는데 이 400억은 무려 작년에 매출 전체보다도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 1분기에, 한 개 분기에 꾸준하게 200억을 받는다면 우리가 1년에 최대 800억 정도 수준 가까이 수주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물론 여기서 이제 22년에는 600억이 약간 넘는 수준으로 지금 가이던스가 되어 있는데, 가이던스가 되었다기보다는 컨센서스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더 지켜보고, 그리고 곧 나올 2분기 사업 보고서에서도 수주 잔고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보고 계신 자료는 21년 말에 라운테크에서 IR 자료로 쓰였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일단 라운테크의 목표겠죠. 23년, 24년에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대부분의 시어를 가져오겠다. 대부분의 마켓 시어를 차지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1년 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 거는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23년, 24년에는 대부분을 가져오겠다라는 포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우리는 순차적으로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봐야겠죠. 수합 분석입니다. 수합 분석은 작성자의 주관적 분석이 다소 들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점입니다. 장점은 매년 고성장을 한다는 것, 높은 ROE, 그리고 진입장벽. 양산 검증하는데 5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쉽게 진출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현재로 봤을 때 하이엔드 진공 기술은 국내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점입니다. 단점은 테마는 로봇이지만 산업은 반도체라는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회사도 매우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의존도가 매우 높다.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최근에 좀 어느 정도 되었었는데 남아있는 숫자를 봤을 때는 크게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단점으로 지적은 하고 싶네요. 그리고 비직납입니다. 직접 납품을 하지 않고 1차선을 경유해 갑니다. 그만큼 향후 SCM의 불안한 요소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기회입니다. 기회는 점유 확대의 기대가 됩니다. 현재는 점유가 2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까운 시일 내에 20%가 넘는 것이 목표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절반 이상 점유를 하겠다. 그러면은 현재보다 3배, 4배 정도의 성장을 더 기대할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는 소부장 으뜸기업 정부 지원 선정이 되었습니다. 으뜸기업으로 선정되면서 향후 5년간 250억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타 산업 진출 매출 다각화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디스플레이나 제약에도 반도체까지 포함해서 추가로 진출할 수 있는 산업이 여러 존재합니다. 위협입니다. 위협은 저도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면은 반도체 회사들은 투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조정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은 저도 여전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2일에 나왔던 리포트인데요. 이 리포트에서는 라운테크의 매출이 22년에는 680억이 넘고 24년에는 950억, 그리고 24년에는 무려 128억에 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23년, 24년은 언제 어떻게 변하든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하는 건 아니고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비례해서 매우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월 24일 신한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그래도 600억은 넘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24년에는 900억에 거의 900억에 달합니다. 그리고 24년에도 1000억은 넘지는 않지만 거의 1000억에 준하는 그런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네요. 개인적인 바람으로서는 그렇게 되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적정 가격을 산출해 봤습니다. 이 적정 가격은 해당 공식은 참조 한번 해보시고요. 그저 공식일 뿐입니다. 그냥 참조만 하시고 이게 절대값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값이 나오는구나 정도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가격 대비 현재 가격이 거의 뭐 준하네요. 하지만 23년 성장을 하니까 매년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23년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도 현재보다는 더 높아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나오기는 합니다. 주담 통화입니다. 최종 고객사는 삼성 하이닉스인데 직접 납품하는지 1차사를 통해 납품하는지를 여쭤봤습니다. 1차사를 통해 납품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단가 결정은 1차사가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품질 신뢰성은 최종 고객이 같이 관리한다. 1차사는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는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나, 워닝, IPS 등이 있습니다. IR 자료를 보면은 이제 유사나 I사도 언급이 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유사는 유진테크, 이거는 I는 워닝 IPS입니다. W 대신 I로 표기했다는 내용입니다. 매출 추이를 보면은 삼성향은 20년 말부터 투입이 되기 시작했고 21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늘어날 계획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다 보면은 국내 진공 로봇 시장 규모가 최대 8천억 정도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부탁을 드렸고 국내 시장을 완전히 대체 가능하다면 그 정도 매출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내년에 정기 목표는 20% 수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뭐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은 8천억 곱하기 20%는 1,600억인데 우리가 나원테크에 기대하고 있는 매출은 이 정도가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고요. 한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하지만 올해는 작년 대비 50% 이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좀 약간 답변이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작년에 370억 매출을 일으켰고 그중에 50% 성장을 하면 600억도 안 됩니다. 하지만 수주 잔고만 보더라도 400억인데 이것만 매출 전환을 해도 예상 매출보다 훨씬 높지 않냐 제가 이제 좀 의문을 제기를 했고요. 답변을 주신 거는 50%만 하겠다기보다는 50% 이상이기 때문에 훨씬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답변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주 잔고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했고요. 곧 반기과보서가 나가기 때문에 거의 부분을 이제 참조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으뜸 소부장 업체 선정권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용적인 측면에 대한 지원, 하지만 또 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받은 건 없고 앞으로 받을 예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5년간 250억인데 이 부분은 약간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공정에 설비가 투입이 될 때 각 파트로 나눠서 납품이 되는지 아니면 세트로 납품이 되는지 질문을 드렸고요. 보통은 풀셋으로 매출이 발생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주력이 진공이다 보니까 진공 부분만 나가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마다 설비가 달라지는지 질문을 드렸고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거의 유사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비메모리 차이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고 거의 같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뭐 대부분 다 메모리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발전 단계를 보면은 클러스터 트윈 인디비주얼 리니어 방식으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데 삼성 P3에는 어떤 플랫폼이 납품되는지 질문을 드렸고 대부분이 트윈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리니어는 현재 개발 중입니다. 하이닉스 향은 클러스터도 있고 트윈도 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과거의 플랫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 최적화에 맞게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나 제약 등 타 사업 매출은 왜 없는지 제가 질문을 드렸고 디스플레이 쪽은 아무래도 마진이 좀 적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는 하반기에는 매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 해외 매출은 없습니다. 해외 대응 조직은 구성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외의 1차 장비사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랜드세치 정도가 있는데 거기는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납품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5년 이상 걸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오랜 시간을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매출 이야기를 좀 다시 했는데요. 매출 이야기 보면은 이제 올해 600억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답변을 주신 것은 하반기 매출, 상반기까지 매출을 보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확신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최종 고객사에 직접 납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 사례를 통해 확인을 하겠다, 업데이트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경쟁사인 미국의 그룹이나 일본의 울박 대비 가격이나 품질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간다고 보면 되는지 질문을 드렸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신뢰성 품질 없이는 절대 이 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라고 이제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공 로봇 종류도 다양하게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점유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인디비주얼 컨트롤이 주력이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룹 울방은 해당 기술이 없나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고, 물론 기술이 있고요. 그런 이제 하이레벨, 인디비주얼 같은 하이레벨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그룹, 울박, 그리고 라운테크 이 세 개사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공 로봇 자체의 기술을 가진 회사는 여럿이 있다라고 부가적인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통화를 했는데 긴 시간 동안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 부분 이 시간을 들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래의 질문에 답변을 해보시고 투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료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활동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구독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